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증시 빠르게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딱 이겁니다. FOMC 하루 앞두고 있으니 일단은 그거 보고 가자. 대기 모드가 가장 컸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왔으니 경기가 아직 탄탄하니 연준은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으려면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의 강세를 반영시켜야 맞겠죠. 장기물이 경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이 많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미동 없이 전일 종가로 마쳤고요. 이거보다 더 넓은 포지션인 30년물은 무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물이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더 역전된 흐름. 이 채권 시장이 볼 때는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 리세션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되는 건 이건데요. 블룸버그 오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있었던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피봇을 지지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나라고 이상해서 제가 그 연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마침 어제 제가 좀 잠을 늦게 들어서 이 영상을 확인하고 잤습니다. 끝까지 들어본 결과 피봇 지지는커녕 매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찬바람이 불면서 바로 마이너스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빅테크의 부진이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0.9% 지수의 하락률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요즘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잘 버텨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다우지수는 0.2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우를 견인하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캐터필러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터필러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때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 이후에 최근 들어서 추가 상승 영역에서 고점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도 캐터필러 또 상승세를 시연하면서 이 다우지수를 견인하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때 투자 포인트로 미국의 캐터필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두산밥켓, 현대건설 기계 등 건설 기계 장비주가 한국, 미국 동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포인트를 한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 보여드릴 때가 10월 31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캐터필러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진성 TEC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두산밥켓과 현대건설 기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꽤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실적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정리해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부동산 경기 우려감 큽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일부 존재하고요. 아주 일부입니다만 테마도 조금 묻어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아쉬운 내용이 장중에 좀 나왔습니다.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서버에 들어가는 신제품인데 요 발표를 곧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꺾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연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2019년부터 계속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한 개 분기에서 2개 분기 정도 뒤에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그동안 문제는 이제 서버 그 관련해서 버그가 계속 발견이 됐다라는 그 우려감이었는데 그보다는 이번엔 수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사파이어 래피즈는 우리나라와 또 DDR5 관련 기업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서버용 제품이지만 DDR5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연동해서 오늘 주가 반응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AMD. 실적은 예상을 밑도운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살짝 미스고요. 미스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실적이 괜찮긴 했습니다. 요즘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매출이 그 전년보단 30% 가까이 성장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면서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AMD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37%가량의 강세고 이 약세를 보이고 있던 다른 반도체주들도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폭을 키우는 그 힘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이날 빅테크 우수수 떨어지는 와중에도 장중에 1% 이상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어제 아시아권 마감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미 증시 대비 굉장히 선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5대 금융지주에서 95조 원 규모 아주 막대한 자금을 유동성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맥 경화에 대한 우려감,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 일부 그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내용으로 작용을 했고요. 2번은 사실 이날 처음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왜 최근 외국인이 중국을 팔고 우리나라를 살까라는 그 퍼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작업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그 해외 연기금 쪽에서 중국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텍사스 사학연금, 이게 이제 미국에서 6대 연금이라고 꼽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 비중을 덜어내면 어차피 빈 곳은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일부 한국을 대안으로 채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있습니다.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연금 쪽에서 중국을 덜어가는 작업이 지금도 나왔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그 추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어제 퍼즐로 맞춰지는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증시를 이끈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코로나 완화위원회가 설치될 거라는 루머가 한참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장마치고 중국 외교부에서 또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방향은 다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더 종목에 집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 폭발적인 시세를 내면서 정말 큰 주목을 받았죠. 어제 당잠사 이후에 경제뉴스에서 체크해드린 내용인데요. 뭐니 해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이익 모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부합하는 정도였죠.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전통적인 이제 석유화학이 분기로 갈수록 많이 빠지는데 그 자리를 에너지 솔루션과 첨단 소재가 메우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의 이익의 70%는 양극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첨단 소재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확신으로 확인이 되자 주가가 급등한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어제 하루였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2차 전지만 보고 들어가겠다 하면 사실 유리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지금 부문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기차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석유화학이나 팜한농이나 생명과학 이런 다른 희석 요인들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의외로 LG화학의 탄력도가 훨씬 더 좋았죠. 왜 그랬을까? 조금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분 구조 상황의 내용인데요. 우리 내용을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 현황이 굉장히 특이하죠. 지분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쪽은 LG화학입니다. 무려 82% 가까운 지분을 LG화학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5% 정도, 우리사주에서 3.5% 정도, 그냥 5% 정도는 외국인 지분율로 잡힙니다. 그럼 결국 시중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은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격 자체는 높지만 지금 풀려있는 지분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차라리 그러면 LG화학이 여기서 다 지분은 거의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안으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 이면이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자
거래소에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오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감안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LG화학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또 다른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통 물량이 15% 미만도 안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 포인트도 함께 연동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이야기가 오늘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2차 전지 육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오후 4시에 언론에 배포된 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아직 대략적인 분석 내용이 있지는 않아서 그 내용들 쭉 한번 보고 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좀 보기 쉽게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이 표면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달성을 시키고 50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 다 살펴봤는데 수리적으로 합리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그 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그런 내용,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파이팅 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번, 3번,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핵심 광물 확보 부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관 협력, 이거는 원론적인 내용이고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발굴부터 순방, 정부 간의 MOU 등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서 관련 프로젝트를 잘 따낼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한 5년간 3조 원의 지급 보증 내용까지 좀 담고 있는데요. 사실 5년간 3조 원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발굴부터 많은 부분까지 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 눈에 띄고요. 관련된 국내 테마주라고 하면 광물 관련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작부터 차량 탑재, 폐차 수거, 재활용까지 이 전 과정, 생애 전 과정을 등록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좀 수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 얼라이언스를 크게 좀 구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신선했고요. 폐배터리 관련 테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첨단 기술의 혁신 허브로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은 결국 돈 들여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 R&D 쪽과 시설 투자 쪽인데요. 정부는 R&D 쪽에서 한 1조 원 정도, 시설 투자에서 보증대출로 5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되니까 총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정부가 담당을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민간입니다. 이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가 담아져 있죠. 사실 지금 LG, 삼성, SK, 셀 3사 모두 이 R&D를 위해서, 인력을 위해서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기술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 이미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을 텐데 이제 민간에서 19조 5조 원 정도 R&D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국내 산업 생태계 기반은 원론적인 내용들 2번, 3번, 4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관해서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이거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가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언급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와 함께 리사이클링 밸류에이션 테이블 나와 있습니다. 이제 PER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시가총액 비중과 그리고 이제 매출액과 이익이 좀 잘 나고 있는 기업이 PNT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지금 PER이 나머지 기업보다 좀 싼 가격에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가벼운 종목 이노메터릭이 한 10%의 급등세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 등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닝커의 당잠사였습니다.